요새 어머니랑 영상통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영어 까먹을까 봐요. 영국 사람인데 영어를 까먹어요. 영국인 게스트를 모셨다고 하면 영어 선생님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아남은 분입니다. 아프리카 친구가 한국 문화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네. 한국어를 배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죠. 한국어 2년 정도 배우다가 네. 어느 순간 벽이랑 부딪힌 느낌이어가지고 단어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가지고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좀 더 버티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어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에서 일하는 경험도 했고 한국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어 계속 배우면은 좋은 기회를 올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보면서 또 별도로 배우고 좀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So to anyone listening, I hope you don't have stress with learning English, and obviously people need to study English for school or whatnot, but if you could also find something else like a hobby or something you like that you can learn English from, so like a TV show, like me with cooking on the side, and so you can have fun with learning English and it not be so stressful. That's my wish.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원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통 영국인 게스트를 모셨다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 드세요? 영어 선생님이겠구나, 영어 발음을 또 나누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게스트는요 좀 달라요. 한국인도 입사하기 힘들다는 삼성전자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남은 분입니다. 이 교과서 영어가 아니라 진짜 대기업 현장에서 실전 생존 영어도 쓰셨고 당연히 모국어시니까요. 유튜브 채널 대한영국의 운영자 우리 로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채널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한영국인, 그렇죠? 네. 대한영국 채널. 어떻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게 되셨는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독일에 살면서 삼성전자 다닐 때 그냥 재미로 남편이랑 유튜브 시작하면 재밌진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5개월 전에 한국으로 이사 와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되게 재밌는 경험을 되게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국인이세요. 짧게 영국 발음으로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Lauren. I'm from Birmingham in the UK. I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in Germany for 5 years, and my last role was with Samsung. And I'm currently running a YouTube channel called 대한영국. 좋습니다. Yeah. 많이 좀 수줍으신가 봐요.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 근무하셨어요. 네. 그것도 독일 현지 법인에서 네.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22살 때 독일로 이사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좀 하다가 삼성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나타나서 지원하고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받아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웠고 삼성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되게 약간 좋은 분들이 많이 만나면서 일도 되게 재밌게 하고 삼성은 또 되게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겪었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으니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어쨌든 외국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삼성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 나쁘다가 아니라 되게 많은 기업이 있을 텐데 왜 딱 콕 집어서 삼성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유럽이랑 독일에 되게 많은 대기업을 있기는 하는데 저는 또 일하는 스타일도 되게 빨리빨리 하고 좀 약간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대기업에 뭔가 약간 끌렸어요. 끌렸구나. 템팅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삼성 말고 LG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룹들도 있을 텐데 삼성에 좋은 기회가 오셔서 이제 와서 좋은 기회가 와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무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을 처음 이제 접하시게 됐나요? 같이 일하는 경험은 처음이시죠? 그렇기는 한데 제 부서에는 한국인 한 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독일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다른 주재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일하면서 한국어도 쓸 수 있었으니까 어. 저는 되게 편했죠. 그렇군요. 어쨌든 글로벌 기업 삼성에서 네.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셨어요. 네.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어를 참 잘하신다라는 이제 인상을 계속 받거든요. 네.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저는 13살 때 네. 학교 친구가 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소개해 주셨는데 친구가 그럼 한국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어? 그 친구가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오, 아프리카. 영국에서 자라는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어. 그 사람은 뭐 한국 드라마, 뭐 케이팝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네. 영국에 뭐 영국 사람들이 뭐 한국 나라 자체를 잘 모르고 케이팝이랑 뭐 K 뭐 뷰티 이런 거는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0여 년 전이 되겠네요. 한 15년 전, 15년 전. 14년 전인가요? 네, 그때면은 사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을. 네. 네. 근데 그 아프리카 친구는 네. 한국 케이팝에 빠져 있었던. 네, 맞아요. 와, 근데 그 친구가 또 추천을 한 거예요.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네. 막 소개했을 때 아 그래? 뭐 그런 거 있구나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부분에 조금 매료가 되셨어요?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자막은 계속 읽고 싶진 않고 뭔가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때 한국 배워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서 독학하기 시작하다가 혼자서 배우기 뭔가 힘들어서 한글 학교는 한 5년 동안 배우다가 그 후에 대학교 다닐 때 한국인 남편을 만났으니까 한국어는 뭔가 쭉 하게 됐어요. 거의 마이 라이프네요. 네.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아프리카 친구가 네.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내가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친구가 추천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 드라마를, 한국 케이팝을 네. 접한 거예요. 네. 처음에 안 들렸을 거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신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그때? 글쎄요. 너무 약간 영국이나 미국 뭐 영화랑 뭐 TV 쇼를 많이 봤는데 뭔가 되게 재밌고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이었어요. 신선했구나. 네. 그러면 그때 안 들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 영어 자막으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영어 네. 자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제대로 내가 자막 없이 느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네. 드셨는데 아까 독학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리소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음. 드라마 보면서 뭐 배웠던 한글로 뭐 모르는 단어 이렇게 뭐 치고 그냥 열심히 검색하려고 했죠. 와,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네. 네, 어떻게든지 알아내려고. 네. 그때 보셨던 뭐 드라마, 기억에 남았던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봤던 드라마가 미나미 시네요였어요. 미남이시네요. 그때면 장근석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캐릭터에 빠져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밌고 그 장근석이라는 어떤 배우의 캐릭터에 홀릭된 빠져든. 그것보다는 음악도 같이 들었으니까 저는 그때 이용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오, FT 아일랜드. 네. 그 음악도 많이 들으셨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맨땅에 막 헤딩을 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네. 조금씩 이해가 됐나요? 조금씩 이해하기는 했는데 독학은 뭐 혼자서 하는 게 리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혼자서 어느 정도만 배울 수 있는데 약간 벽을 느꼈던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버밍엄, 네. 네, 거기에 한글 학교, 네. 네, 거기에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한글 학교도 솔직히 운 좋게 찾았거든요. 버밍엄에 한인마트인 거 찾아보고 갔는데 네. 운 좋게 거기 한인마트 매니저가 네. 한글 학교 선생님이어서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뭐 아버지가 뭐 딸이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뭐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더 깊게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얘기를 좀 하고 그 사람이 한글 학교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선생님은 되게 좋았어요. 그 애들이 뭐 텍스북만 보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힘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약간 드라마 보여주면서 좀 약간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드라마 보면서 뭐 이 단어는 뭐 이 드시고 막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그때 뭐 13살이었으니까 뭐 완전
아기는 아닌데 그쵸. 어느 정도 어렸으니까 좀 더 약간 재밌게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텍스트나 어떤 네. 뭐 공식 이론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드라마도 보여주고 네. 네, 뭐 영화도 보여주면서 네. 한국 문화를 알려주신 네. 그분은 한국 선생님이셨나요? 네. 오. 한인마트 아까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마트 가서 한국 음식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영국에 살 때요. 네. 그때 먹어본 거는 많이 없었어요. 제가 뭐 한국 음식 그때 한 식당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버밍엄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대충 먹어보고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떡볶이. 그때 막 컵떡볶이 사고 뭐 김치도 사고 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요리를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는 네. 약간 맵다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면 살짝 네. 매콤하다 수준인데 또 외국인 입장에 되게 매울 수 있거든요. 스파이시하고.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매웠는데 저는 지금 매운 거 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나요? 네, 전 청양고추도 되게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와 매운 거에 완전히 매료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에서 한글 막 열심히 배우시고 나서 한국어에 대한 이제 사랑에 빠지시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도 대학교 오셔가지고 네. 그래픽 디자인 하시고 네. 남편분을 네. 만나게 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프리카 친구가 네. 한국어를 배워라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걸 전해준 게 네. 지금의 현재 네. 남편분을 만나게 한 네. 그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재밌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뭐 명예 영국인 그렇죠? 네. 네. 해서 영국 발음에 대한 어떤 좀 환상도 좀 있어요. 네. 판타지도 좀. 그래서 요즘에 막 찾아보니까 막 어떤 영국 그 막 발음 교재 네. 뭐 이런 거 컨텐츠들 막 배우라고 하는 어떤 막 광고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떨까요? 영국 발음 확실히 미국 발음하고 좀 달라요, 그죠? 네, 맞아요. 좀 네.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영국인 입장에서. 근데 솔직히 저는 억양을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어 처음 배울 때 뭐 미국식 영어 쓰거나 아니면 뭐 영국식 영어 쓰는 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상대방은 당신을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억양보다는 네. 그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맞아요. 그렇죠. 억양은 나중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도 그 억양은 나중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이 톤 자체나 이런 그 리듬이 네. 굉장히 한국스러워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이거 많이 들으셨나요? 한국어?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서 약간 다른 사람의 약간 억양을 약간 픽업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똑같이 뭐 쉐도잉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네. 따라 하셨나요? 근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 네. 그냥 사람들이랑 말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와 확실히 그냥 막 정말 딱딱한 막 받아쓰기 하면서 막 딱딱하게 이론을 공부하신 건 아닌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발음이냐 뭐 영국 발음이냐 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영어를 잘하려면 네. 뭐 길고 복잡하고 네. 어떤 관계대명사로 막 수식하고 네. 이런 긴 문장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보통 네. 하기 마련인데 네. 이제 우리 로렌의 경우는 네. 문장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말씀도 주셨어요. 원어민들 실제 짧고 네. 컴팩트한 문장들을 많이 쓴다. 네. 요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언어 할 때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어 할 때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네. 영국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길게보다는 짧게 그냥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다 풀어서 네. 장황하게 설명하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 뭐 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을 때도 네. 비즈니스 영어를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이제 소통하실 때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않나요? 네.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통을 빨리빨리 하고 그냥 포인트를 딱딱딱 얘기하고 그 후에는 일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냥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도 빨리 해야 됐어요. 지금 잠깐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는 네. 뭐 9시 출근이다라고 네. 하면 네. 9시에 땡 이제 출근을 해서 네. 한 30분 정도 또 이제 차를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수다 떨다가 한 9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독일 근무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딱 정시 전에 음. 출근해서 네. 9시면 9시 바로 업무 시작에 돌아갔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음. 그냥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것보다는 뭐 살짝 뭐 늦게 그 뭐죠? 보통 막 퇴근해야 할 시간이 딱히 없고 8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간 살짝 이상 일을 할 수 있는데 10시간 미만이었으니까 뭐 살짝 일찍 시작해도 되고 네. 뭐 살짝 늦게 끝나도 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 네, 정해진 그 시간만 네. 일을 하면 네. 굉장히 열심히 일하나요? 어때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의 삼성전자에 일하는 방식과 네. 독일에서의 그 법인 방식이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뭐 여기 한국 삼성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일해본 적이 없지만 네.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다들 뭐 하드워커 네. 어때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재원들은 그쵸. 아무래도 제일, 열심히. 네. 그쵸. 자, 그리고 외국어를 어쨌든 지금 네. 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독일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실 수가 있고 네. 완전히 뭐 원어민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네. 주셨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때 네. 많이 틀리는 실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 관사라고 하죠. 네. 아티클 네. 관사 더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영어 규칙이 많고 그쵸.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거나 아니면 그곳을 다니는 사람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가요. I'm going home. 너 필요 없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니까 I'm going to school. 그쵸. 그것도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약간 정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도서관에 가요. I'm going to the library. 왜냐면 저는 뭐 정확하게 뭐 서울 국립도서관 가는 거니까 네. 약간 장소가 정확하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 I'm going home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럼 그 home이라고 하는 건 네. 실제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추상적 개념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러면 I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그 네. 스쿨도 진짜 건물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학교에 배우러 가의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ING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저는 공부하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나 ING. 어떤 추상적 개념, ING 개념 네.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the library라고 쓰게 되면 네. 특정 건물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특정 건물인데 네. 나는 알아요. 네. 나는 이제 생각하는 그 건물에 가는 거고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몰라요. 네. 그럴 때도 더를 써도 되나요? 너를 쓰면 돼요. 왜냐면 저는 어떤 도서관에 가는 거는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약간 크게 계획은 없어요. 도서관은 여러 개 있고 그렇죠. 저는 뭐 몇 개 중에 하나에 가는 거면 그때 I'm going to A library가 돼요. 그러니까 어를 쓴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방금 네. A라고 하셨어요. 네. A라고 보통 영국 사람들 많이 쓰나요? 관사어를? Going to A library. I'm going to a library. 어를 많이 써요. 어를 더 근데 많이 쓴다. 그거는 저는 약간 버밍엄 쪽에 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근데 제가 잘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A를 쓰면 좀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A 좀 약간, library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한 느낌 나긴 해요. 뉘앙스가 네. 약간 딱딱한 느낌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더라는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셨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발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한국어에는 리을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영어에는 이 R하고 L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발음을 사실 구분하는 게 우리는 낯설다 보니까 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이제 발음에 대한 구분법 네. 또 어떻게 발음을 잘 해야 되는지 네. 실제 이제 원어민이시니까 네. 궁금합니다. 요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간 네. 표현이 좀 그래요. 네. 우리 인체 그럴 때는 발음 어떻게 될까요? raw liver. 할 때 그 raw가 근데 R이 네. 앞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raw가 네. 맞나요? 네. 어, raw liver. raw liver. 네. 근데
앞에 R이 보통 영국 발음에 있으면 R 발음을 안 하잖아요. 방금도 지금 그 간이라는 신체 네. 부위에 네. liver 이렇게 보통 네. 발음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나요? liver. liver. 네. 아 그냥 떨어뜨리네요. 네. 탈락시키는. 네, 근데 맞습니다. 앞에 이 생, 네. 날 것의 네. 발음에 이 ROAW 네. 요거 할 때는 발음을 R 발음을 내줘야 되나요? 이때는 정확하게 내줘야 되나요? 앞부분이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식 영어는 또 약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밑에는 살짝 약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raw liver 얘기하면은 raw를 집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raw river 네. 이렇게. 근데 끝에 river는 liver, liver. liver.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법의 강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그런 단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뭐 한국어 배웠기 때문에 네. 저도 맨 처음에 발음 잘 못하는 것이 많아서 그 마음은 먼저 이해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죠. low river는 단어가 없어요. 없지만 raw river 뭐 생강은 있는데 거꾸로 쓰면은 그렇죠. 또 약간 없는 단어가 되는데 발음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이제 날 것의 간 이러면 네. raw liver 네. 이거 있지만 네. 지금 LAW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잘못 발음하면 없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발음이 단어는 없는 단어지만 네.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low river. 아 그냥 앞에만 발음을 제대로 안 하면 되겠네요. 네. raw liver, low river. raw liver 이렇게 네. 되겠네요. 오, 그렇게 없는 단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하고 L 발음은 정확해야 네. 된다. 네. 네, 요거는 포인트로. 근데 솔직히 영어권 사람들을 뭐 상대방은 영어 원어민이진 않으면은 이해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 떨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생간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뭐- 먹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발음에 대한 연습을 해보려고 네.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어쨌든 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잘 네. 되진 않잖아요. 네. 어렵고 네. 네,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있었습니다. 음. 저도 한국어 2년 정도 배우다가 네. 어느 순간 막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약간 벽이랑 부딪힌 느낌이어가지고 단어 봐도 약간 머릿속에 안 들어가가지고 저도 막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좀 더 버티다가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직행을 갔는데 네. 전 여기까지. 지금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애하시고 그렇죠? 네. 한국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네. 영어 안 그래도 한국어가 더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나 이런 좀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에 또 이제 챗GPT로 네. 공부를 많이 해요. 네. 어학 공부를. AI만 믿지 말아라. AI도 틀릴 수 있다라는 네.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챗GPT는 100%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저도 쓰기 때문이요. 저도 가끔 한국어 헷갈린 부분 있거나 아니면 좀 또 약간 고급 단어를 배우고 싶을 때 가끔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네. 가끔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한국어 어느 정도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챗GPT한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니까 챗GPT가 맞네요 하고 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하면은 그냥 뭐 말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가르쳐 주는 건데 굳이 틀릴 확률이 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뉘앙스나 이런 미묘한 어떤 네. 그 어감 네. 차이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나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떤 A라는 질문을 나는 B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B인 것 같기도 해. 막 이렇게 대답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되면
얘가 지금 이게 정답이 맞나 약간 네.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AI가 되게 좋은 툴인 건 맞지만 네. 보조 도구로서 어학할 때 네.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얼마나 지금 공부하신 건가요? 총? 5년 동안 그 한글 학교에서 5년 동안 배우다가 그 후에는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때 남편 만난 거라서 정확하게 한국어 한지 한 15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어를 15년 공부하신 거예요. 한국어를 15년 정도 하니까 이 정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랑 한국 네.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거랑 네.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랑 네. 비교했을 때 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주변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아, 그렇죠.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영국에서 보통 프랑스, 독일어 아니면 스페인어 배우는데 한국어 배우진 않으니까 배우고 싶으면은 별도로 그죠. 네. 추가로 배우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죠. 제2 외국어에 그죠? 네.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어를 할 때 네. 어떤 입장 차이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통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때는 네. 내가 쓰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먼저 떠올려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그 단어를 영어로 단어를 바꿔요. 네. 그죠. 머릿속에서 약간 그렇죠. 번역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순서를 막 바꾼 다음에 내뱉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 로렌의 경우는 한국어를 15년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할 때 말할 때 네.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순서를 바꾼 다음에 내뱉나요? 아니면 그냥 나오나요? 그냥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쓰기 뭐 듣기 이런 것을 뭐 집중 많이 안 하고 저는 말하기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편하세요? 한국말이 편하세요? 지금은 한국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왜냐면 독일에 살 때 네. 제가 언어 세 개로 계속 바꿔야 됐기 때문에 이게 영어, 독일어, 한국어. 맞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고 가끔 틀린 언어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제 한국어를 말해야 되는데 독일어를 네. 말한다던가. 근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남편이든 뭐 시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든 한국어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되게 편합니다. 그럼 뉴스나 네. 뭐 영화, 네. 드라마 네. 이런 걸 들을 때도 그냥 100% 다 이해가 돼요.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다 이해하기는 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단어는 뭐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가 그쵸. 나오고 생소한. 좀 약간 어렵고 뭐 처음 들어본 단어가 많이 나오고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이해하기는 한데 약간 법적인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힘들어져요. 조금 어렵죠. 근데 보통 이제 영어랑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네. 말의 순서가. 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영어를 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네. 한국어는 좀 순서가 달라요. 네. 그러면 한국어도 지금 들으면서 바로바로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직청직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들리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 번역을 안 하고 뭐 한국어 말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막 번역하면 제가 틀리게 얘기할까 봐 그냥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약간 쉐도잉은 아니기는 하는데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약간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쵸.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원어민들이 네. 한국어를 할 때 약간 그 강세가 있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를 주면서 말하다 네. 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네. 해야 게 마련인데 네. 로렌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정말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가요? 그냥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말을 같아요. 많이 해서. 네. 근데 말을 많이 하려면 또 말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 언어의 그 어떤 소리 주파수, 네. 네, 소리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면 네. 가장 여태까지 효과적이었던 게 네.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영어를 하거나 네. 아무나 붙잡고 독일어, 뭐 영어를 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냥
뭐 친구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든 그냥 같이 자주 뭐 자주. 맨날이면 제일 좋을 것 음. 같은데 자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주 연습하는 게 좋죠. 네, 그쵸? 그죠. 네. 그 영어를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을 조금 네. 용기를 북돋으려고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셨거든요. 네. 뭐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유튜브, 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네. 이런 걸 추천을 주셨는데 한국어 배우실 때 취미나 어떤 네.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어떤 거를 좀 많이 보셨어요? 옛날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요새 저는 요리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있을 때 처음 본 재료를 보면은 전 바로 만 개의 레시피에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개 레시피요? 그게 네. 뭐예요? 레시피 어플인데 어플 이름이 만 개. 네. 만 개의 레시피인데 네. 검색하면은 되게 다양한 레시피가 나오니까 제가 처음 본 재료면은 약간 조리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다 나오니까 저는 그거 막 읽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 재미있는데 새로운 단어, 뭐 새로운 뭐 조리법 이런 거 다 한국어로 보는 거예요. 다 그렇죠.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직접 요리도 하시나요? 실제로? 네. 오. 저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 뭐 할 때 좀 재밌었어요? 보통 한식 요리를 많이 한식 해요. 요리. 네. 네. 남편은 완전 한식파니까. 그쵸. 네. 로렌도 한식파. 네. 어떤 거 많이 만? 남편은 국밥을 되게 좋아해서 네. 국을 되게 많이 하고 덮밥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어쨌든 아까 또 매운 것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영국 음식 얘기가 나와서 요리 네. 얘기가 나와서 영국 음식은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거 있고 한국 음식이 조금 더 자극적이죠. 네. 아무래도. 네. 손 좀 많이 가죠. 그렇죠. 손도 많이 가고 국도 뭐 끓여야 되고 네. 뭐 우려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좋아요. 또 영국인이시니까 영어 어떤 흑역사는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네. 네. 대신 한국어 배우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아까 순간이 좀 있으셨다고 했어요. 네. 이게 자꾸 안 느니까. 네, 맞아요. 네. 그때 그만둬야 되나? 네. 그랬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오셨기 때문에 지금 네. 뭐 남편분도 만나셨고 네. 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영어 포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영어 진짜 안 느나 봐. 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번 네.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네. 이야기를 주신다면요? 네,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런 벽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초반에 제일 힘들 줄 아는데 어느 정도 배웠으면은 머릿속에 더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그 벽을 넘어가면은 더 쉬워져요. 근데 네. 그 벽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해요. 네. 저도 그랬는데 네. 지금 보면은 한국어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삼성에서 일하는 경험도 했고 그쵸. 지금 한국에 뭐 한국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영어 계속 배우면은 나중에 어떤 좋은 기회를 그쵸. 올지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건 낫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어쨌든 언어가 주는 또 다른 기회들이 막 펼쳐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영국인으로서 영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네. 독일에 가서 네. 또 특이하게 또 현지 독일 법인에서 삼성에 네. 근무하시고 또 결혼까지 해서 지금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생활하는 라이프가 어쨌든 네. 지금 3개국에서 사신 거예요. 네. 영국, 그다음에 독일, 한국. 어디가 네. 가장 좀 베스트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저는 생활이 너무 잘 맞고 한국어도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일단 언어가 되니까. 네. 또 언어가 주는 힘이 있는데 또 다른 건 어떤 게 되게 좀 제일 좋아요? 3개국 비교했을 때 영국, 독일, 한국. 다 되게 다른 맛이었죠. 그렇죠. 네, 영국에 살 때 뭐 제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향수가 있고 그렇죠. 그립죠 또. 네. 맞아요. 독일에 살 때 독일에 살면서도 되게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고 뭐 커리어 때문에 뭐 삼성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되게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좋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요. 네.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할 것도 많고 뭐 새로운 경험할 것도 많고 음. 뭐 되게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전
그렇죠. 되게 만족해요. 이거 뭐 100%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한국 사람 정이 많죠. 네. 그렇죠. 한국만 느낄 수 있는 정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대한 영국 운영하고 계세요. 네. 또 영국인이 바라는 한국 생활, 네. 뭐 문화, 네. 또 관점, 라이프 네. 스타일 이런 거를 좀 다루고 계신데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최근에 네. 방송 출연도 하셨다고. 네, 그쵸?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니까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네. 저 역시도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초대를 또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리실 계획인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정확히 어떤 것을 올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냥 되게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이거 재밌을 것 같고 또 약간 찍으면서 뭐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은 그 구독자들이랑 보는 사람들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것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군장점도 방문을 했거든요. 오. 저한테도 새로웠고 되게 약간 재밌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새로운 거 경험하면서 구독자들이랑 뭐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경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요리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또 한국 요리 막 만드시면서 뭐 맞아요. 갈비찜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맞아요. 네. 최근에도 김치찌개 만들고 해먹는 영상을 만들어줘요. 먹방도 좀 하고 좋네요. 얘기하면서. 네. 한국에 되게 유행이 되게 많잖아요. 네, 두쫑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죠? 맞아요. 두바이 쫀득 드셔보셨나요? 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고 싶었는데 다 네. 품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갔는데 두종쿠 말고는 동그라미 같은 거 아니라 약간 숏브레드 위에다가 있는 약간 또 다른 그거는 버전의. 먹어봤어요. 네. 영국에도 이렇게 네. 막 인기 있는 어떤 음식들이 네. 있나요? 한국에는 보통 뭐 핫도그가 유행이거나 네. 뭐 카스테라가 유행이거나 네. 이렇게 좀 유행이 좀 이제 네. 바뀐단 말이에요. 네. 먹거리들이. 런던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살았던 버밍엄에 막 트렌드를 많이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영국 잠깐 있었지만 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트렌드에 막 앞서서 뭔가 막 계속 변하고는 거 네. 아니라 그냥 유지하는. 네. 저도 한 1년에 한 번씩 영국에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냥 잠깐 그냥 부모님 보러 가는데 바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빠르죠. 네. 유행도 빠르고. 트렌드도 진짜 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네. 영국 사람들, 네. 또 독일 사람들, 네. 한국 사람들, 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네. 또 성격 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다를 수 않을까 있죠.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느꼈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독일 사람 좀 네. 딱딱하지 않을까? 약간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느낌이 좀 네. 있거든요. 네. 규칙을 잘 지키기는 해요. 잘 지키긴 하고 저도 독일 처음 갔을 때 그런 스테레오타입은 솔직히 있었거든요. 되게 딱딱하고 뭐 그쵸. 예의 없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고 장난 많이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독일에서.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처음에 친해지면 어렵고 네. 진짜 친해지고 나면 엄청 찐친이 되잖아요. 네, 그런 그게 것도 맞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금 정의 문화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네. 상냥하고 이렇게 좀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솔직히 사람마다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저는 또 약간 되게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날 때 보통 좀 약간 친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근데, 수줍어서 말한 건데. 네, 저는 좀 떨리고 막 먼저 얘기하는 거 좀 무서워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은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좀 더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랑 비교하면은 많았던 미국 사람들 중엔 네. 대부분은 되게 약간 외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텐션이 높죠. 네. 영국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국제 결혼을 원래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저는 미래 남편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뭐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사람만 좋고 성격도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었는데 뭐
딱히 막 제가 무조건 막 한국인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운 좋게 우연찮게. 네,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연찮게 배운 네, 추천받은 그 한국어, 네, 한국 문화가 네,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아프리카 친구가 네, 한국어를 나에게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한국 문화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네, 한국어를 배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의 음. 이제 남편분을 만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접한 언어 하나가 네, 삶을 바꿔버렸네요. 맞아요. 저도 종종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추천하진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 뭐 하고 있었을지.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한인 마트에 가서 네. 한국어 공부도 하시고 그죠. 참 언어의 힘이 참 네. 되게 재밌고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언어 하나 때문에, 한국어 하나 때문에 한국 네. 땅에 네, 이렇게 살게 되셨는데 앞으로 지금 5개월 차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어를 또 지금 앞으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저는 재미로 재미로. 예능이랑 뭐 TV쇼 이런 거 보면서 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어느 정도 배웠고 좀 더 고급스러운 좀 어려운 단어 보려고 저는 뭐 꼬꼬무랑 뭐 그 알 보면서 모르는 단어 다 적어놔요. 그럼 그걸 다시 또 찾아보고. 네, 좋습니다. 이 언어 학습에서 사실 뭐 끝은 없죠. 네, 끝은 없고 끝은 없죠. 결국은 계속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데 네, 이러다가 영어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새 어머니랑 영국에 있는 어머니랑 영상 통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영어 까먹을까 봐요. 영국 사람인데 영어를 까먹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익숙도가 너무 네. 높다 보니까 좋습니다. 결국 어쨌든 좋은 이야기 많이 주셨고요. 네. 영어를 배우는 우리 한국어 네, 구독자들, 학습자들을 위해서 네, 꿀팁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언, 동기부여 이런 게 있으면 네. 한국어로 한번 또 영어 네. 버전을 한번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네, 영어 배우면서 뭐 스트레스 받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뭐 공부는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음. 별도로 그냥 재미있게 뭐 취미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보면서 또 별도로 배우고 좀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재미있게 배우는 것만이 네. 좀 지속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네. 영어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to anyone listening, I hope you don't have stress with learning English, and obviously, like people need to study English for school or whatnot. But if you could also find something else, like a hobby or something you like that you can learn English from, so like a TV show or like me with cooking on the side. And so you can have fun with learning English and it not be so stressful. That's my wish for you. And 감사합니다. yeah. 마지막으로 그 영국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추천하고 싶을 만한 어떤 영국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뭐 드라마도 좋고요, 영화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이거 정말 도움된다. 저는 영국 톡쇼 듣는 거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영어 보면서 되게 약간 좋아하게 된 연예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 Graham Norton Show이라는 톡쇼가 있어요. 되게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고 되게 약간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밌게 하니까 그걸로 뭐 영국이나 미국 유머 배우면서 좀 약간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토크쇼 추천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유튜브 채널 네. 대한영국 채널 많이 사랑받고 좋은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넥스트 한국어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김원샷의 원사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